있는데 그게 흉터입니다. 이게 가슴을 위로 치켜 들게 되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뭐 예쁜데 흉터가 많다는 그런 점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유륜절개입니다. 제 유륜 부분을 유두를 가리느라고 표실해서 그나마도 흉터가 안 보였네요. 안 보이네요, 지금. 이 방법은 딱 보기에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술 전 사진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수술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 정도 환자들이 오면 저는 일단 수술을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축소 성형이라는 게 확대와는 달리 조금 흉터라는 게 많이 남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실 뭐 그냥 풍만한 쪽에 속하지 그렇게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 가슴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작으나 크나 굉장히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뭐 꼭 줄여야 되겠다.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많이. 어떤 분들은 아예 없애달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한이 맺히셨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조금만 줄여도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륜절개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절개. 이 아까 O자형 절개하고 이 그림으로 사진상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유방 밑주름에 흉터가 없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부분에 종자로, 일자로 그어져 있는 이 흉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 축소 성형은 확대하고는 달리, 확대는 체내에 이물질을 집어넣죠. 보형물이라는 이물질을 집어넣는데, 축소는 그냥 자기 살만 가지고 재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은 일단 여기저기 많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피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안에 고이면은 또 선지처럼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거의 이제 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 한 2, 3일 뒤에 이제 피주머니를 빼게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축소는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이시죠. 그런데요, 찰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2년 지나면 흉터가 지금 별로 안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쁘고 환자도 기쁘고. 근데 흉터가 나오면 이제 서로 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수술을 한 경우에요. 아까 유륜절개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유륜부만 흉터가 남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흉터가 넓어진다고 그랬죠. 이분이 한 3년 전에 모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처음에는 유륜을 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륜이 다시 넓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륜 부분에만 흉터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이 조직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터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넓어지고 중간을 당기니까 가운데가 펑퍼짐해지는 거죠. 이분을 재수술을 할 때 제가 수직절개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스포츠 브라를 하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벗겨보면은 수직으로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포츠 브라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벗고 사진 찍으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안 오셔갖고, 되게 안 오시면은 잘 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축소 성형은 흉터가 있지만 그 흉터가 유두 아래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사진처럼 수술하고 나서 그해, 만약에 이제 올해 수술을 했다, 올해 피서를 갈 수 있느냐, 한 2주만 되면 갈 수 있습니다.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누드집을 찍으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좀 미루시라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내용인데, 나이가 한 30대 또는 40대, 또 출산 한두 번 하고 나면 왜 이렇게 가슴은, 나의 20대 가슴은 어디로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진 가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죠. 나도 옛날에는 몸짱이었는데 특히 또 가슴이 좀 풍만했던 분들은 더 문제가 돼요. 그게 처지기 때문에. 아예 없던 경우는 처질 것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풍만했던 분들은 과거에 생각하면 실망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그 가슴을 올려주는 수술을 유방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시련이 있어도 좌절은 없다고 다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중년 여성분들이 그 거상수술을 받아서 왠지 남자들은 이해를 저는 하는데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자기 가슴이 안에서 좀 어느 정도 당당하게 풍만하고 그러면 뭔가 행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리고 좀 처지고 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기운도 좀 빠지고 좀 우울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32살 되신 그 여성분이 미용실 원장이세요. 오셨는데 자기 예전에 몸짱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2번 하고 나니까 가슴이 처져갖고 이거를 브래지어로 고정을 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좀 세련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영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손님들 대하기도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가슴 올리는 유방 거상술을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분 손님 대할 때 굉장히 당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40대 여성분들도 50대까지 다 하시니까 한 44살쯤 되신 한 여성분도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또 친구분들하고 또 온천 가야 되는데 가슴 보면은 좀 실망스럽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와서 거상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좀 보니까 가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확대하면서 거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슴 볼륨이 너무 없고 그러면 지금 올리기만 해도 탄력은 별로 되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좀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처진 정도가 있는데 가슴이 별로 크진 않고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단순히 확대만으로도 이렇게 풍만한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대만 해서 좋은 거는 흉터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처진 정도가 좀 심하면 확대와 더불어서 거상을 같이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상수술은 수술 방법에 있어서 축소 성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륜만 해서 아까 축소 성형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륜주의 절개만으로도 가능하기도 하고 일자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흉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시는 좀 남아요. 어느 정도는 남지만 이제 아래쪽에 남는다 해서 속옷을 입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상을 하는 시기는 더 이상 내가 임신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껏 수술 다 해놨는데 다시 또 임신해갖고 또 늘어지면 아주 또 골치 아프니까 아예 더 이상 나 이제 임신 끝 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유방의 문제 가운데 하나 함몰유두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자신의 가슴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함몰유두 딱 오시고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함몰유두는 우리나라에서 한 3%에서 발생하는 유두기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방이 발육되는 과정에 있어서 젖관도 따라서 발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치 않으니까 안으로 젖꼭지를 땡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함몰유두가 되면 수유도 잘 힘들겠죠. 이 함몰유두는 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저절로 들락달락거려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 없고 2단계는 이제 손으로 빼야 겨우 나오는 정도, 3단계는 빼도 안 나오고 4단계는 해도 넘어가는 경우, 절대 아주 박혀갖고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건 이제 4단계입니다. 이 2, 3, 4단계는 이물질이 껴요. 허옇게 이물질이 끼면 냄새도 나고 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유방에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함몰유두 수술의 목적은 이런 이물질 이런 걸로 인한 2차적인 염증을 예방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 좋으라고 미용적인 목적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 재발, 그 다음에 수유장애 가능성입니다. 함몰이라는 것 자체가 수유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수술한다고 해서 수유장애가 꼭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에서 당기는 그 젖관을 일부는 잘라줘야지 이게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그 젖관이 일부 잘리기 때문에 수유가 좀 덜 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유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놔둬도 어차피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함몰요도 수술할 때는 그 수술의 목적은 수유장애 개선은 별로 안 되고 2차적인 염증 예방 그리고 미용적인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도 그 대체적인 그 유방 성형,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슴이 예뻐지면 전에 그 유방 암 환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슴이 있고 없고 가슴이 풍만하고 빈약하고 이런 거가 여성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살면서 그 부분이 활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운동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다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둔다 해서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신경이 쓰여서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저는 이 후자에 뭐 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 헬스클럽의 그 트레이너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혹시 수술적인 그런 의학적인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여성들, 모든 여성들의 그 아름다운 가슴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